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70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의 치료비는 약 46억 원, 46만 명이 10,000원씩 기부에 동참하는 기적을 바라며 아버지는 오늘도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길을 걷는 전요셉 씨. 지난 5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760km 떨어진 서울 광화문을 향해 보름째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요셉 씨의 3살배기 딸 사랑이의 치료비 모금을 위해서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걸 알면서도 다들 포기할 수 있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저는 가야만 하고 어떻게든 사랑이를 위해서 다 할 겁니다. 지난 1월 사랑이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희소병, 듀센 근위 영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주로 이 병은 남자아이에게 나타나지만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드물게 여자아이에게도 발병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마음껏 뛰놀 수도 긴 걸음조차 쉽지 않은 상황. 지금 할 수 있는 건 근육의 위축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재활 치료가 전부입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부터 이제 근육이 위축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최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지만 치료비만 무려 46억여 원. 게다가 6살 이전에 투약해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살인 사랑이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 아픈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뛸 수 없는데 뛰는 척을 하고 여러 차례 무릎 수술로 자신의 몸도 성치 않지만 어떻게든 약값을 모으기 위해 46만 명이 10,000원씩의 기부를 바라는 46만 명 1만 원 챌린지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율은 약 2% 정도지만 하나뿐인 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한 아빠의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CJB 김세희입니다. 20년 넘게 방치돼온 와이키키 리조트에 오늘 김영환 지사가 방문했습니다. 민간 주도형 개발 사업에 정부와 도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약속했는데요. 난항을 겪고 있는 와이키키 재생 사업이 이번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개장해 수안보 온천 관광을 견인했던 와이키키 리조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뒤로하고 지금은 2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들이 손을 떼고 바뀌길 수차례. 지난 2020년 한 투자사가 개발하겠다며 매입한 옛 와이키키 리조트에 김영환 지사가 방문했습니다. 호텔동은 아날로그 미술 전시관, 돔 하부는 카페와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꾸민다는 게 사업자의 구상. 스파동 신축을 제외하면 모두 업사이클링 개발로 구조안전 진단도 완료했습니다.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컨셉이나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좀 그다음에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착공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기투자금은 10% 수준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성과 사업성을 갖추는 것도 관건입니다. 지역소멸기금이 같이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겠다. 주변에 있는 KTNG 연수원이라거나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좀 그 품질이 보장된 숙소도 보장하고 또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예고된 가운데 사업자의 추진 의지와 역량도 중요합니다. 저게 몇 번이나 개발한다 해도 안 됐다가 사실 저희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복된 투자 계획 속 번번이 고배를 마신 수안보 와이키키가 이번엔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32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명단 중 한 개인 사업자는 지방세 3억 7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2억 5천여만 원을 체납 중인 법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예금과 보험, 주식 조회를 통해 압류 추심에 들어가고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을 사전에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도 재활용 선별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런 조례안을 내놓은 이유인데 취지는 좋지만 옥상 5개 규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본회의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시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있는 현도면 재활용 선별장.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청주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켜 입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왜 이곳이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청주시의회 정례에서는 이문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대한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구청원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루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오는지조차도 모르고 결국 그 건축이 시행되고 나면 이제 그때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사전고지를 홈페이지에만 딸랑 올려놔서 사문화가 되거든요. 표면적 취지는 좋은데 과잉 규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리병원, 주차장, 고물상 등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사전고지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게다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해당 조례안을 통해 막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권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효력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보면 용도 지역 이런 것들 다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그 행위자가 원하면 사전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련법과 규정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런 논란 속에 당초 이 조례안은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를 포함해 17명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고쳐 수정 의결을 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인명수색이나 화재 현장 등 소방활동에서 드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화질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붙이는 방식인 3D 매핑을 통해 지형과 건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작전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순환사고 현장 수색작전에 앞서 소방대원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건지 미리 조율하는 겁니다. 이때 다 같이 보는 화면은 소방 드론으로 촬영한 3D 매핑. 수색 장소를 정해 드론으로 일정 고도에서 고화질의 사진을 수백 장 촬영에 붙여놓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지형을 알아볼 땐 화질이 깨져 세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높은 화질로 살펴보면 훨씬 수색이 용이합니다. 실종자의 이제 그 인상착이나 그런 이 복장 같은 것도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론으로 빠르게 매핑을 실시해서 그 일대를 정밀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360도 돌리면서 확대까지 가능한 이 매핑 자료를 사용한 이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도내 269개소 주요 건물이나 사고 발생 위험지 등은 미리 매핑을 해 자료를 쌓아두고 전국 최초로 119 종합 상황실에서도 바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신고자로부터의 전해오는 그런 단편적인 음성이라든지 영상 통화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주 진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실시한 도상훈련 때도 3D 매핑을 사용한 결과 과거 상황판으로 작전을 짜는 것보다 소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습니다. 매핑부터 의약품 전달, 화재 감시, 인명 수색 등 소방 드론은 이제 119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흔히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사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CRE 감염증에 대한 신고가 58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1건, 4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CRE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면역 저하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딴 섬을 찾아가 집 청소부터 수리, 빨래, 의료 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데요. KNN 주우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면적 1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신수도입니다. 주민 227명 가운데 어르신이 절반인 한적한 섬이 육지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의 복지 관련 8개 기관이 각종 청소, 의료, 세탁 장비 등을 싣고 왔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집집마다 수거한 묵은 이불을 빨고 주민들이 하기 힘든 공중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낡고 오래된 집의 단열재를 새 것으로 바꾸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손잡이도 곳곳에 설치합니다. 한파를 앞두고 걱정이 많던 어르신들은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고맙지. 말도 못하죠. 고맙겠어. 한평생 섬에서만 살아온 어르신들은 치매 검사부터 체형 분석까지 처음 해보는 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을 주민에게 머리를 맡기다 오랜만에 미용사를 만난 80이 넘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대충 해놨어. 내가 뭐 전사람이 뭐 예쁘게 해드릴까요? 뭐 예쁘게 네. 같은 값은 예쁘게 해야 되죠. 네. 개별적인 복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 실시하는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다 함께 묶어서 취약지역인 섬 지역에 와서 종합복지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꼭 들려달라 이런 반응입니다. 경남도는 통합 복지 서비스를 내년부터 섬은 물론 산골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청주지검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카페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2곳의 뉴스가 허위 사실이라며 이후 해당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미 재판에 넘긴 만큼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추가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초동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학생운동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시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양세훈 한국 ESG 전략연구원장은 발표를 통해 ESG 경영을 청주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 행정, 의회, 기업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걸 의미합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 기업과의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도내 소부장 기업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LG화학과 녹십자, 셀트리온 제약 등의 앵커 기업은 특화단지에 적극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유일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비 41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금진의 김진현 대표가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와 단체에게 국가품질경영 유공 총 431점이 수여됐습니다. 은탑 산업훈장은 48년간 건축 내장재 업계에 종사하며 친환경 벽지 개발을 선도해온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주시가 내일부터 콜버스 운행 지역을 모든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콜버스 운행 지역을 기존 6개 읍면에서 13개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고 콜버스 9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콜버스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이 전화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버스가 현재 예약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직접 찾아가 원하는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1,000원입니다. 진천군이 내년부터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기로 한 가운데 무료 운행 전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충청북도의 버스 요금 현실화 결정이 최근 있었지만 진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요금을 무료 운행을 단행하는 시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내 지역을 운행하는 청주 노선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